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수법 문제는요. 고정훈 학생, 아이디 고경훈 학생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고경훈 학생 아이디 쓰는 친구가 요청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피고인의 증거 능력. 자, 우리 사례를 보니까 갑과 을은 함께 강도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갑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했다. 검사는 갑과 을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병을 작물취득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실 게, 자, 둘이 공범으로 기소가 됐죠. 그럼 재판을 같이 받으니까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되겠네요. 그럼 갑과 을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입니다. 여러분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공범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서를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작물취득죄로 기소했어요. 작물취득죄는 공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을 같이 받아도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서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보면 갑의 사건에서 을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 을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동피고인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어쨌든 재판을 같이 받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분리되지 않는 한,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공동피고인이 아닌 것이 되죠. 뭐 공동피고만 아니라면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죠. 근데 분리되지 않는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이거 아시면 되고, 두 번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자,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요, 갑이 내용을 인정하면 을의 범죄 사실의 증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피고인을 누구로 본다는 얘기죠? 피고인이 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경찰 작성 피신조서는요, 경찰 피신조서는 이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312조 3항을 적용하게 되고요. 요건은 적법성과 내용 인정이 필요하고, 내용 인정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용 인정은 피고인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피고인한테 받는데 이게 아무리 갑이 말한 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피고인, 즉 재판을 받는 사람, 처벌받을 사람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갑의 피신조서라고 해도 을이 내용 인정을 해야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지, 갑이 내용 인정한다고 해서 증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고인한테 내용 인정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을이 피고인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 을의 범죄 사실 증거로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을한테 내용 인정을 받아야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내용 인정하면 쓸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갑이 진정선이과 임의성 인정. 자, 이건 검사건은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경찰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313항을 적용하고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지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요 312조 1항이 적용되면 적실특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 진술자한테 받습니다. 그럼 실질적 진정성은 원 진술자한테 받기 때문에 요거는 진술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작성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갑이 진정성립 인정해 주면 돼요. 자, 이걸 인정했을 때, 자, 을이 증거 사용에 부동하면 을의 범죄 사실 증거를 쓰냐. 자, 을이 피고인입니다. 을이 피고인이면 갑은 피고인이 아니겠네요. 그럼 312조 1항이 아니라 312조 4항이 적용되겠네요. 4항 적용돼도 어쨌든 적실특반이 되고요.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지술자한테 받기 때문에 원지술자인 갑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갑이 성립 인정하고 임의성 인정했으면 요건 예외요건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예외요건을 갖췄다면 을이 부동의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전문증거는 동의를 하거나 예외요건을 갖추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니까, 부동의했지만 예외요건 갖췄으니까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 질문이 간혹 진정성립과 임의성만 인정만 한 거 가지고는 예외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312조상 적실특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진정성립밖에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외요건을 갖췄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판례 문제를 보실 때는요, 이 판례가 나올 때 당시에는요, 판례가 나올 때는 이 요건이 아니었어요. 현재 이렇게 풀지, 요때는 성립인정만 있으면 됐었어요. 이 당시에는 판례가.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올 때만 해도 요건이 이것만 있으면 되는 판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지금 요건이 바뀌었는데도 왜 이 판례를 계속 하느냐, 이 판례의 취지는 이 검사성 피신조서가 성립인정을 받아야 되냐 적실특반을 받아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동의하면 쓸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예외요건을 갖췄다고 쳤을 때 예외요건을 갖췄을 때 부동의하면 못 쓰냐, 부동의해도 쓸 수 있냐, 이건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예외요건만 갖췄다면 부동의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립 요건을 다 갖췄냐, 적실특반인데 진정성립만 됐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 판례는 판례가 얘기하고 싶은 취지를 아셔야 돼요. 취지는 예외요건만 갖췄다면 부동의해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부동의. 그래서 틀린 집으로 하면 부동의하면 못 쓴다가 나와요. 여기만 보시면 돼. 부동의해도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그러면 X입니다. 이거 아시고. 그다음에 병은 갑과 을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 인정된다. 왜죠? 병은 공범이 아니었어요. 작물범은 공범이 아닙니다.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고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죠.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니은번에는 을이 피고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을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을이 내용 인정해야지 갑이 인정해갖고는 안 됩니다. 경찰 피신조선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걸 그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예외요건을 갖췄다면 부동의해도 쓸 수 있다. 부동의하면 못 쓴다? 틀렸다는 거. 그래서 나하고 다 두 개가 틀렸고 가라 두 개가 맞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